여기까지 하고 오늘 실전은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오늘 실전에 쓸 예제는 병모, 을미, 병신, 병인시에 태어난 사람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현재 그러면 몇 살이 되죠? 53. 네? 그죠? 54세, 그죠? 54세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법학 박사예요. 법학 박사이고, 또 동양학의 또 박사를 또 하신 분인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그 밴드가 있어요. 그 밴드에 이제 내가 가입이 돼 있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하나의 강의, 동영상 강의가, 그래서 이 박사가 강의하는 그 강의 동영상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거기에 딱 꼬집어서 이렇게 딱 지적을 해서 담원 선생님이 자기가 이렇게 내 자신의 명조를 풀었는데 이제 나보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글이 써 있어요. 그거를 바로 어제 제가 엊그저께 글을 봤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요지예요. 나는 내 사주를 이렇게 풀었는데 이것이 자기가 배운 지식이다, 명리 지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한번 다른 각도에서 그럼 한번 풀어봐달라, 뭐 이런 소리예요. 자, 우선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당사자인 이 뭡니까, 이 성만 이야기를 할게요. 성은 이제 나시예요, 나시. 그래서 이 나 박사님의 설명을 잠깐 내가 적어 왔어요. 저희가 이제 설명서 여러분들하고 뭐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정통 명리와 시중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일반 소위 관점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다르다면 그것이 왜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수에 걸쳐서 그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죠. 자, 이 나 박사는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이제 간략하게 자기 그 이력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명문법대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는 사주 행운상 공부와는 인연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아마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편제가 있어서 고시 공부를 안 하고 자기는 어떤 주식 재테크를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대요.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고시 공부 쪽으로는 못했다, 뭐 이런 표현 같아요. 그래서 관성이 없어서 사시보다는 박사 쪽으로 이렇게 더 자기 그 진로를 정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현되고 있는 관성이라는 것은 자, 하나씩 이렇게 따져보면, 여기 관성이라는 게 천간에 지금 관성이 보이나요? 아니요. 그러면은 지체가 어디가 관성이 있죠? 그럼 관성은? 1원 밑에. 자, 1원 밑에 임수가 이제 그 관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성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와 드러나 있는 글자에 없다라는 것과 드러난 것은 어떤 차이냐,
이게 바로 소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늘 말하지만 간지라는 거는 천간이 지지와 결합을 하는 경우와, 그죠? 지지 중에 지장간이 천간에 드러나는 천간과 결합하는 경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했죠? 이게 간지 결합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 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성은 어디에 있죠? 지지한. 그렇죠. 신중에 임수가 이게 뭐예요? 관성이죠. 관성. 이 관성은 그러면은 관성의 뿌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원국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현이 된다? 그래서 행운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발현하게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사주 원국에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또는 사주 원국에 수가 없기 때문에 딴 관성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그다음 또한 사주 원국에 나는 죄가 없어요, 무죄사주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주팔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봐야죠? 간지. 지장간까지에 다 포함이 돼요. 그게 다 뭐예요? 그거를 우리는 투간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네. 자, 투간이다. 투간. 그 다음에 또 뭐죠? 부추. 통금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좀처럼 천간에서, 그죠? 천간에서 지지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통금이라고 하고, 지장간에서 천간으로 결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투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 그러면은 관성이 없나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뭐예요? 천간에, 원국의 천간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원국의 천간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행운에서 도리하게 되면 그때 간지가 결합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러면 이 양반이 풀었던 얘기를 한번 하면서 들어가시죠. 자, 이 양반은 뭐냐면은 우선 이 자신의 사주를 뭐라고 표현하면, 자, 이렇게 시에 이게 뭐죠? 화금이니까 현재. 편제죠. 그래서 이걸 자신은 이 격을 시상모 편제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 편제격이다. 자, 이거는 시격이죠. 그죠? 자, 시. 여기 가지고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명성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시격 또는 뭐요? 귀격 그래요. 자, 이 말 같은 말인데, 시격이라는 거는 시상에 있는 것을 뭐로 잡는다는 거예요? 격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귀격이라는 말은 마찬가지 똑같아요. 귀라는 건 돌아갈 기치죠. 연월일시에서 맨 마지막으로 돌아가는 게 어디예요? 연월일시에서 시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시상 편제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정통 명리에서는 이런 말 자체가 없죠. 이건 뭐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한다고 이걸 다 외격. 그래요. 외격이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태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는 무슨 태자죠? 별태자죠, 별태. 그래서 뭐야? 성신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신격이다. 성신자 여기 아니고 별진. 성신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신격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외격과 이 외격이 있다. 내격이 있어. 내격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정격. 이걸 갖다가 이제 내격이라고 구분을 하고, 이걸 아주 외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격인데, 이 외격은 여기서 말한 격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태격이라는 것, 즉 성신격이라고 해요. 이 태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성학이에요. 성학. 우리가 사주명리가 자편법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무슨 법을 썼다고 그랬죠? 희학을 썼죠. 보법을. 삼명학이라고 그래요. 농명신. 그때는 그러니까 뭐를 썼냐면, 고법에서는 쓰는 게 성법을 쓰는 거예요. 성문법.
이해가세요? 네. 성학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평학이죠. 그러니까 이 자평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죠? 원령학이라고 하죠. 원령학. 오직 원령에서 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령시 격이라 원령이 곧 격이다. 여기서 말하는 격이라는 거는 여기서 표현되는 원령시 격, 원령이 곧 격이다. 이 말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격이라는 외격, 이런 시격 할 때, 시상 현재격 할 때 이 격의 의미는 뭐냐면 타입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타입. 이러한 타입이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정통명리의 격국용신하고 혼용하면서 이것을 그냥 같은 그러니까 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오는 오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태격, 그러니까 시격이라는 거, 시기격인데 이 태격이라는 외격들은 원령에서 투관되는 게 아니다. 원령에서는 모든 그러니까 이 명리학 자평학은 뭐죠? 팔자간지 뭐? 자자 통기 원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원령이 사령하는 것, 월지가 사령하는 게 얘가 뭐예요? 이게 원령이라 그래요. 이게 원령. 그 원령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것이 소위 격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월지가 품고 있는 이 지장간 이게 소위 원령이라 그래요. 원령. 그럼 이 원령이 투간을 하게 되면은 걔가 결합을 해야 안 결합을 하지 않아요? 간지가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원령의 뿌리를 두고 천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건강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격이다. 그래서 뭐냐면 원령용신격이다. 이게 원령격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한번 보죠. 여기는 정, 을, 기가 있죠. 무엇이 투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을이 투관하고 있고 또 뭐? 병이 이렇게 투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는 것이죠? 다? 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지장간이 2개 이상이 투관을 했죠. 이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겸용한다, 겸격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자, 이게 겸격이다 이 말이에요. 겸격이다. 그러면은 격이 2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격은 하나로 통일이 돼요. 가장 건강한 것으로 쓴다가 이게 정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봅니다. 이 원령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재강이다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요? 재강이다. 재강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게 재강이다라는 말은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시중에 있는 명리 서적을 보면 전부 다 한결같이 뭐냐면 이 재강을 뭐라고? 원령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강이 원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정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는 가능하겠지만 전혀 뜻이 안 그러니까 재강이 원령이다라고 하려면은 재강시 원령이다 이렇게 하면은 재강이 원령이다 되는데 그냥 재강 원령 이렇게 되는 원전 재강 원령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재강이라는 말은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끌어 어떻게 망탱이를 그물을 이 망탱이를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럼 관용어예요. 그게 뭐냐면 이 원령을 끌고 가는 걸 말해요. 원령. 자, 여기 봅니다. 얘네가 원령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얘가 원령이에요. 얘를 중에서 어떤 애가 재강을 하게 끌고 가느냐라는 뜻이야. 걔가 뭐가 된다고요? 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재강이 원령이 아니고 재강은 그냥 관용어예요. 원령을 끌고 가는 그 원령을 망탱이에 넣어서 끌고 가는 놈이 그걸 뭐라 그러다고? 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격이. 원령을 끌고 가는 놈. 자, 그럼 봅니다. 여기에서 봤더니 얘도 올라가 있고 얘도 올라가 있고 얘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2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2개가 올라가 있으니 어떤 애가 재강을 하느냐를 찾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 명리, 정통 명리학은 바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것이 재강을 하느냐? 그게 바로 뭐냐? 기운이다. 건왕하다. 기운이 있는 놈이 사령관이 돼야지.
기운이 없는 사람이 사령관이면 어떻게 되죠? 휘하를 거릴 수가 없죠. 지휘할 수가 없죠. 이 사령관이라는 거는 지휘권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에 누가 이게 지휘를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뭐라고요? 왕산 구수라고. 자, 한번 봅니다. 지금 그러면 자, 투한 개 병이 투에 있고, 그죠? 네. 또는 뭐예요? 을이 투에 있어요. 이게 이제 원령이 투간되어 있는 거예요. 얘를 누가 제강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느 원령이 제강을 할 거냐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그게 격이 되니까. 자,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져야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자, 병은 언제 가장 왕하죠? 여름. 그렇습니다. 여기가 왕이고 상이고 여기가 휴가 되고 겨울이 수가 됩니다. 그죠? 네. 자, 을은 어디가 가장 왕하죠? 봄. 그렇습니다. 여기가 봄이 왕하고 겨울이 상하고 여름이 휴하고 가을이 수하게 됐다. 자, 그럼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사오미의 계절이죠. 네. 그러니까 여름이죠, 여름. 네. 자, 여름에 봅니다. 여름을 딱 봤더니 이제 눈에 확 들어와야 안 들어요. 어느 게 왕하죠? 병화가 왕하고 을은요? 휴령인 거예요. 그러면 휴령이 사령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가장 권한한 것이 뭐다? 이게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뭐죠? 보좌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돌아갑니다. 원으로 돌아가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어린애 지금 왕하다 그랬죠? 얘가 병화가 왕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비견이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얘가 그러니까 원령으로서 뭘 한다요? 제강을 한다. 제강을 한다. 망팽이다 담아서 끌고 간다. 이 말. 그죠? 그러면 얘가 격이에요. 격. 그럼 무슨 격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거 록급, 걸록, 록급격 이렇게. 자, 록급격 이게 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견격이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자, 비견이 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견이 격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얘가 격이 되었으면 자, 반드시 격이 있으면 그 격을 균형해줘야 될 뭐가 있어야 된다? 상신. 보좌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다? 상신이다. 이게 균형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 자평학은 다른 말로 균형학이다. 저울이다. 균형학이다. 자, 그럼 봐요. 이 균형학이기 때문에 이것이 격이죠. 격이죠, 그죠? 이 병화가 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병화가 격이면은 얘를 지금 굉장히 지금 건왕하잖아요. 네. 왕령이잖아, 왕령. 네. 그러니까 건왕하기 때문에 얘의 힘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해줘요. 그래요. 힘을 빼서 균형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런 방법에는 얘를 극하는 방법과 어떤 기능을 여기서 얹어서 도와주는 방식이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가장 원인을 찾아봅니다. 병화를 힘을 빼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럼 목, 화, 생, 토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는요? 수, 극, 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화, 극, 금이 있겠죠. 그래야 그래요? 자, 이렇게 얘네들을 통해서 뭘 간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사주에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죠. 얘가 경금이 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얘가 뭐가 된다는 것이다? 상신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이제 격국 용신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 록검용 무슨 격이다? 편제격. 편제격이 되는 록검용 편제격이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요것이 격인 것. 이것이 그릇이고 쉽게 말하면 그죠? 얘가 그릇이고 얘가 뭐라는 것이죠? 얘가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서 투만된 것이죠? 원령에서. 그런데 원령인데 이게 진술충리 뭐예요? 잡기격이지. 이건 잡기격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반드시 뭐를 붙여야 된다? 잡기라는 말을 명문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 아 이게 그냥 이렇게 비견격이 별로격이 아니라 록급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잡기에서 올라온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잡기 뭐예요? 그래서 잡기 월급격에 뭐라고? 월급격 월급용 뭐라는 거예요? 편제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 잡기라는 말은 잡기라는 진술 충미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잡기라 한다고 그랬죠. 이 잡기는 우리가 흔히 비교하기를 제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짬짜탕면 그릇에 비유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짬짜탕. 이게 짬뽕. 예? 짜장면. 이게 탕수육이야. 자, 통상적으로 이 짬짜면 이 잡기격은 이렇게 세 가지의 기운이 뭐 있다? 섞여 있다. 섞여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섞여 있는 기운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은 남들보다 3배로 더 쓸 수 용도가 있는 거예요. 이 잡기격의 특징인 거예요. 잡기의 특징은 뭐야? 다양성다라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게 짬짜탕 그릇은 다 뭐야? 1인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탕수육을 먹어도 뭐야? 짬뽕을 먹어도 짜장면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왜? 요 전체가 1인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잡기격은 그 기운을 분노해서 내용물로서 잘 색해주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3분의 1밖에 못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오히려 3분의 1밖에 못 살아가요. 그래서 우선 잡기격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래. 잡기격이라고 하는데 잘 못 살아간다. 그럼 뭐예요? 이미 짬짜탕을 한 그릇밖에 먹는 그렇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바로 내용물과 격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못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내용물을 담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이 자 다시 돌아가서 격을 우리가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 그죠? 그릇이라고 한다면 상식은 뭐다? 내용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대운에 따라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변해간다 그랬죠. 그 변하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다? 희기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래는 무엇이 좋고 무엇은 나쁘다. 이것이 판단이 되어지는 게 이 학문의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럼 돌아가요. 자, 우선 자, 잡기격에 그렇죠? 이 잡기격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릇의 성향은 우선 이런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환경들이 이미 그릇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릇으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다 그릇인 거예요, 이 사람들. 자, 그럼 보면은 어떻게 되죠? 이 월급격이라는 그죠? 록급격이라는 월급격이라는 그러한 성질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거죠? 또는 인수라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토, 화생토, 식상적인 그릇. 요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그 시기에 가장 합당하냐를 우리는 찾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 학문이에요. 자, 그러면 봐요. 자, 한번 읽어보죠.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인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부로서의 자격증을 갖추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릇 자체가 이미 인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인수는 여러분들 뭐라고 한다 그랬죠? 먹이고 가르치고 키워하고 그래요.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하라는 것이 이미 이런 사람들은 이미 그걸 타고 나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인수를 이 사주에서는 지금 당장 이 사주 자체에서는 인수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왜 못 쓴다? 약해서. 그래요. 휴령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릇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를 않는 걸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때가 되면은 얘가 힘이 차지면 얘를 어떻게 한다? 당연히 대를 써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 사주 자체 원문에서는 현재는 아직 얘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당연히 뭐예요? 그릇의 용도보다는 뭘로 써지는 거예요, 저는? 내용물의 용도로 써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이런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뭘로 써야 된다? 내용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근데 이 양반은 법학 박사로서 교수를 지냈어요. 그렇다면은 가르치고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그때 가르치고 되는지를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왜 그 시기에 그러면 가르치지는가? 그게 뭐다? 간지결합이다 그랬죠.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걸만 가지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비견이 격이 되었네요. 맞나요? 네. 자, 비견의 격이 되요. 자, 비견은 어떤 성질이죠? 자존적이고 경쟁을 통해 살아가게 되면 사회적 경쟁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걸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독립적인 성격이 큽니다. 빙고, 바로 그래요. 이 비견의 격이라는 것은 지금 잘 배웠어.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비견의 격이라는 거는 우리는 한글로 자존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죠? 네. 한문으로 한문으로 쓸 때는 스스로 자자는 같은데, 자, 생존하는 법칙이 있고, 그 다음 또 뭐죠? 존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글로 자존이라고 쓰고 한문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것, 스스로 뭐 생존하는 능력, 본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본능적.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남과 더불어서 경쟁을 하면서 추구해 가는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근데 그 경쟁을 통하는 게 비견이기 때문에 독자가 아니고 비견이 끊임없이 뭐와 경쟁을 할까요?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돌파해내,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를 한다고. 성취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자존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귀함, 존엄,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 자존심이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자존심 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야 될 거예요, 명예를 쫓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습니까? 지 길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그릇이 또 있더라. 뭐가 있대요? 을이 있네요. 인수가 있네요. 자, 인수는 어떤 거죠? 자, 같이 해볼까요? 인수는 먹이고 재우고 케어하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자, 인수격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해 볼까요? 자격증, 인간관계, 그 다음에 문서, 공부, 그 다음에 어머니. 그래요.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구나. 자, 그래. 인수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육체적으로는 어머니가 되겠지만 인수라는 성질은 뭐냐면 그거예요. 일단은 인수라는 거는 내가 인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이. 주는 것.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치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는 것이죠. 근데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뭘로 줘야 되겠다? 증이에요. 증. 그러니까 뭐예요? 자격증, 학위증, 무슨 증, 무슨 증. 이런 증을 가지고서 누구에게 베풀어 가는 거예요. 인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할 말로 이 속된 표현이지만 뻘짓을 합니다. 어떤 뻘짓을 하냐? 돈이 안 돼. 그러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라면 지 호주머니 빼가지고 뭔가 만들어 갖고라도 열심히 남한테 주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사귀면은 잘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뭐가 강하다고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부모도 필요 없어요. 형제도 자존심 건드리면 이제 안 봐. 이런 사람들.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성질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릇이라. 이해되시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지우고 갈까요? 자, 그래서 이 잡기의 하령의 잡기에서 투간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엇이 격이다? 얘가 격이고 얘가 뭐다? 내용물이다. 상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원래 태어난 것은 뭐예요? 자존과 스스로의 내면의 어떤 경쟁력을 끊임없이 추구를 해서 무엇을 내용물로 담겠다는 거예요?
재성은. 인성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성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사주 자체에서 어느 쪽으로 지금 요 사주 자체 구성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재성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재성. 끊임없이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무슨 해야 되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관이 없어서 사실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관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관이 있잖아요. 없다고 하면 많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관이 없어서 사실을 안 간 게 아니라 뭐예요? 인수가 무력하기 때문에 어디가 번영하기 때문에 편제가. 그래서 편제가 번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근데 이것은 계속 이 사주대로 간다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다. 어디에서 변한다? 해문에서 이것이 뭐야? 바뀌어간다. 자, 봅니다. 대운에서 격이 이 병화격이 지금 이게 힘이 좋잖아요, 그죠? 이 병화격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힘이 없는데 내용물을 편제로 담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된다. 뭐로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굉장히 사통팔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주가 굉장히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인자들이 다 어떻게 돼 있다. 내 사주에서 원국에서 그래요.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격이 그나마 강할 때는 뭐 예를 쓰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뭐 예를 쓰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사주 자체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주를 우리가 사주팔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통팔달이라고 해요.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일로 가도 저리로 가도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그 때를 모른다면은 사통팔달이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것을 당신은 이걸 써야 돼, 당신은 이걸 써야 돼 라고 일러줄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아까워야 된다고 짬짜탕을 탕수육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짜장면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한 그릇에 동달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을 갖춰 있는 반면에 그러한 내용물까지도 사주 원국에 다 갖추고 있더라. 굉장히 참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조금 지나가 볼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자 다시 이 양반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관성이 없어서 사실보다는 박사 쪽으로 갔다 그러는데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틀렸다. 네. 자 어떻게 돼요? 인성이 약해. 이게 발현이 안 돼 있죠 지금.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얘가 임수가 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있잖아요. 안 되니까 얘는 지금 쓸 수가 없었을 뿐이죠. 그걸 그릇으로 쓸 수가 뭐예요? 없었을 뿐인 것이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인성이 뭐가 없어서 힘이 없었던 거예요. 인성이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사실적으로 뭘 못 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쯤 기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쯤 기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러니까 사실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양은 늘 안 하고 뭐를 했다?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막 이런 재테크를 말하는 거예요. 딱 사주대로 지금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때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강하다는 거야, 안 강하다는 거예요? 강연. 어마무시하게 강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신였습니다. 신유술로 가고 있죠. 자, 경주는 언제가 왕하다? 가을이 왕하고 여름이 상하고 겨울이 휴하고 봄이 뭐하다? 수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유술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왕하다. 어느 게 왕하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그러니 공부를 제극 1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특히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지 관성이 사주에 없어가지고 사실을 못한 것이 뭐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박사도 사실과 같아요, 안 같아요? 다들 아무나 박사 할 수 있나요? 네. 박사 논문 그렇게 쉽게 통과되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것 자체는 다 뭐예요? 그러니까 다 관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뭐 이때는 인성이 지나치게 박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더라도 뭐를 하든 쯤을 못 받는 거예요. 약하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이 양반이 뭘 하냐면 여기 있네요. 자, 그걸 지우고 또 가죠. 자, 이제 병신대에게 대운이 신축대운이 옵니다. 그쵸? 네. 자, 신축대운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물상론을 설명을 합니다. 물상론을 하면서 이 쌍병이 떴다 이거예요. 쌍병이. 이게 천간에 쌍병이 이렇게 떠가지고 병이 이렇게 쌍으로 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병이 쌍병이 뜨게 되면은 해외로 가거나 또 뭐라 썼더라? 쌍병이 뜨면은 해외를 가야 되거나 결실이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자 가지고 천간을 이걸 원령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그 글자들은 그 근원의 힘을 지구원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구원령을 지배받지 않는 어떤 천간도 있을까요?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쌍병이 떴기 때문에 쌍병이 뜨면 병신합을 한다는.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쌍병이 뜨게 되면은 소위 결실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물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쌍병이 뜨면 쌍병은 근데 자기 원국에 항상 떠 있는 거야. 항상 원이 떠 있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그러면 안 된다 소리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단순히 소위 말하면은 적천수 천간론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적천수 천간론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그 천간론이라는 것은 적천수에 있는 게 아니라 적천수에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단순히 그러니까 병병이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병병이라는 말이 두 가지 기능이 그것이 이렇게 지나치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벽일 뿐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드러나 있는 것들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의 작용은 다 뭐에서 한다고요? 근에서 월지 원령에서 주관할 뿐이에요. 근데 그릇이 강하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릇이 강하면은 그 내용물을 더 어떻게 해요? 많이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병이 두 개가 떠 있으니까 쌍병이 떴으니까 흐리게 된다. 이런 말장난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고 원리도 맞지도 않고 논리도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대운이 오니까 자 신축대운입니다. 보세요. 신축대운에 와서 이분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병신 합수를 해서 자 이렇게 병신을 이렇게 합수를 한다는 거예요. 병신이 뭐 한다고요? 합을 해서 수가 되는데 이 표현을 하기를 이걸 가상의 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가상의 수. 그래서 이 가상의 수가 뭐냐면 관성이다라는 거예요. 수니까 수극화해서. 그래서 이 50일 대운에 들어오면 가상의 관성이 생겨서 뭐 하다고요? 자꾸만 자기가 이때부터 50일 대운에 들어오면서부터 자꾸만 정치 쪽으로 관심이 이 인연이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뭐야? 끼워 맞추기라고 그래.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의 변화이지. 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신합이 되는데 자 정론으로 갑니다. 정통명리로 갑니다. 자 병신합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것이죠? 자 병이 두 개네요. 신이네요. 자 그렇죠. 자 병신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병신이 합이 되는데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랬죠? 합이 안 된다. 조합이라. 이거는 쟁합이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쟁합은 합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합이 되지 뭐 않는다. 불합. 불합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즉 다시 말해서 이 대운에 이 양반은 병신수 가상의 수가 생겨서 관성이 가상의 수가 생겨났기 때문에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가상의 수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그쪽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가상의 수는 이게 병신합수니까 이 병신합수니까 수가 생겨났다라는 거야. 자, 이래서 이걸 가상의 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정통명에서는 표현해 봅시다. 자, 우선 쟁합과 투합은 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된다. 아니한다. 쟁합과 투합은 자 정리하면서 갑시다. 쟁합과 그죠? 쟁합과 투합은 뭐 불합. 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합화가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죠? 네. 자 병신이 이거를 합이 수가 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병신합수가.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건데, 병신합수는, 잘 봐요. 이 병신합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고법에서는 이거를, 자, 잘 봐요. 이 고법에서는 이걸 화기라 그래요, 화기. 기가 화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화기격이라 그러고, 화기격이라 하고, 이것을 진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진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법에서는 화기, 이렇게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그저 무게합, 이 정임합, 이런 이 합들은 다 뭐예요? 고법에서는 이거를 화기라고 말해요, 화기. 그걸 진화라고 변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법에서는 이거는 기합이 어디까지나 기합이란 말이에요. 기합. 그러니까 기합이고 반드시 신법에서는 간지가 이 간지학이라고 그랬죠. 간지학을 차용해서 와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지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결합을 해야 된다. 결합을. 간지가 결합되지 않는 것은 활성화가 뭐 되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이 병신합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화기가 맞죠, 그죠? 화기인데 화기가 이 수가 됐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화상인 거예요. 뭐라고요? 화상. 화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 화상은 반드시 무엇을 얻어야 된다? 화근을 얻어야 돼요. 화근을. 이 화상은 반드시 뭐? 그 화된 뭐를 얻어야 된다? 근을 얻어야 돼. 그러면 화상과 화근이 되니까 간지가 어떻게 돼요? 결합. 이렇게 모든 현상계는 자연적 이치법선 결합이 되지 않으면은 활성화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법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결합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고 화기로 보는 거예요. 기화로. 즉 다시 말해서 갑자, 을축, 뭐 해중, 금. 이 갑은 목이고 자는 수인데 그 갑자의 결합을 간지를 뭐라고 한다고? 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 시절에는 그 고법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고 신법은 간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결합이 일어나야 된다. 이 간지는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면 뭐 안 된다, 안 된다. 자, 한번 보죠. 그러면은 화신이, 화상이, 그죠? 화상이 글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자, 글을 얻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활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활성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뭐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화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화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병신합이 있는데,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이렇게 화상이 화근을 얻는다.
이 합화가 되는 조건을 한번 봅니다. 조건 1번 뭐? 원령을 넣어둔가? 또 그다음 2번 뭐? 방령을 넣어둔가? 3번 뭐? 그래 뿌렸는데 용봉제. 그래서 용을 탔느냐 했죠. 그럼 뭘 한다고? 봉용 공룡 가지고. 즉화 봉용을 하게 되면 용을 타게 되면은 뭐 즉화 비로소 그때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그래요. 지지에서 화근을 갖는 것, 즉 육합이 있겠죠. 또는 뭐 삼합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방합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병신합수가 되려면 밑에 뭐예요? 신자 진이 국을 이루던가. 그래요. 네. 사신육합이 수를 이루거나 여기 지금 돼야 안 돼요? 네. 축신이 있지. 여기 만약에 사라면 그러면 또 이해되겠죠. 네. 방영을 얻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될래야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병신합수가 가상의 수가 생겨난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고법이다 그랬죠. 고법을 아직도 신법에 가지고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쓸 수는 없다. 그러면 합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파근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수니 뭐니 그럼 돼야 안 돼요? 네. 단지 그때 여기서는 뭐라 그런다? 이건 무슨 문이라 그런다? 파극금 정제대운이다 이렇게 파는 그냥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정제대운이다. 정제대운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정제대운이기 때문에 그 정제가 좋다 나쁘다 이게 정제대운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 당신 재운 제가 10년간 봅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재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십신의 분류일 뿐인 거예요. 자 제가 귀신입니다. 그러면 그 제가 10년간 그럼 어떻게 되죠? 귀신장에 오라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돈이라 생각해요. 죄가 돈이 아니에요. 그걸 십신을 분류하는 배속하는 것 뿐이에요. 메이드가 돼야 돼요. 구조식이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되려면 재성용 간성격이다. 또는 뭐요? 재성용 식상격이다. 이렇게 격이 이대운에서 갖추어진다면 그 뭐가 이루어지겠죠? 돈만 있겠어요? 아니죠. 모든 게 다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국의 메이드야. 자 예를 들어서 아이고 나는 무죄사주입니다. 그런데 봅시다. 무죄사주인데 격이 딱 인수용 관성격이 성격이 됐다. 결국 그때는 뭐예요? 관이 뭐예요? 내용물이죠. 그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관으로서 뭐가 된다는 것이죠. 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돈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죄는 메이드에서 오는 거예요. 명예 또한 메이드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갖추었느냐 못 갖추느냐에 달라져요. 그래서 죄는 재성이라는 것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재물이 형성되려면 그게 구조식이 갖추어져야 그게 재물로 가요. 그래 자네는 뭐로 간다? 재앙으로 가는 거예요. 재성은 재물로 가기도 하지만 뭘로 가버린다고? 재앙으로 가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인수격이야. 인수격인데 재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망하는 거야. 근데 그걸 재를 좋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인수를 보강하거나 재를 중화시켜주는 요인이 있어.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또 아무런 탈이 없어지는 거야. 이 학문은 바로 그런 거지. 어떤 것 때문에 좋아지고 어떤 거랑 이 그런 회계 죄 때문에 죄가 돈을 벌 이런 회계 망측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또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신축병으로 왔잖아요. 이 신축병으로 왔으니까 이게 이제 병신합수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자 이게 지금 격이죠. 네. 그 다음 봐야 되는 자 담원감명법 2번 뭐죠? 자 담원감명법 1번 뭐죠? 원래 격을 보는 것이죠. 2번 뭐죠? 투경. 투간격. 자
투관이 됐나요 여기서?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투관이 되지 않으니까 변격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변격이 되지 않았다. 근데 변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사주 원국에 있는 격이 계속 간다 안 간다? 간다. 계속 간다. 그러면 그게 얘가 격이죠 그러니까. 네. 그 격이 사오미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갔다는 것이죠? 해자축으로. 빙고 해자축으로 갔다. 겨울령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령으로 왔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제 동령으로 왔다는 거야. 그럼 동령으로 왔으니 자 볼까요? 그럼 동령으로 왔으면 이제 봅니다. 병화는 언제가 가장 강하죠? 여름. 여름이 강하다. 그 다음에 가을은 여름이니까 몸은 뭐다? 상하다. 가을은 휴하다. 겨울은 수하다. 지금 해자축이니까 어디 왔죠? 겨울에 겨울에 왔네요. 그러니까 이 병화는 지금 어디 왔죠? 수령에 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병 그릇이 격이 수령에 왔다라는 거예요. 격이 수령에 왔으니까 아이고 나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학이라고? 균형학이야. 강하고 약하다를 건강한 자를 완세를 찾는 거야. 그러면 지금 봐요. 이러면은 이 약한 격을 그릇이 약해졌잖아. 그럼 그릇을 어떻게 해줘야죠? 보강을 해줘야 되겠죠. 구해줘야 되겠죠. 네. 그것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원국. 원국에 있어야 된다. 그럼 자 봅니다. 병화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죠? 병 자신이 있고 목이 있네요. 뭐가? 목이 있어요. 있어요. 자, 사주에 목이 있는 날을 찾아야겠네요. 있어요. 자, 이대원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상실이라는 것이죠? 빙고 정인이 상실이 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이 편제는 뭐가 되죠? 태위.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신이 되고 태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51대운부터는 이 사람은 내용문을 뭘로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인수는 뭐라 그런다? 케어하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뭐? 증 갖고 살아라는 뜻이야. 네. 뭐라고요? 갖고 증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당연히 일단 공부를 가르치거나 또는 뭐예요? 증을 쓰거나. 근데 이 사람이 마침 2, 3년 전에 적을 땄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연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갔나요? 못 갔나요? 그대로 가고 있는. 적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대운에서는 무엇으로 내용물을 써야 된다고요? 인수로 가르치고 자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펴라. 이 사람은 지금 그러니까 그 증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가르치거나 보살피나 이런 쪽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되나요? 네. 자, 잘 봐요. 그렇게 이건 우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잘 봅니다. 이 축은 말이죠. 응? 이 축은 요렇게 해가지고 이 원국의 원령과 뭐를 하죠? 축을 합니다. 축을 하게 되면은 자 축을 하게 되면 격이 어떻게 되죠? 그래요. 격이 깨지게 된다라는 그냥 격이 깨진다. 자 그러면 격이 깨지는데 그게 10년 내에 깨지나요? 아니요. 언제 깨진다는 것이죠? 10년이나 2년. 맞습니다. 동인이 뭐가? 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인이. 동하는 인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언제? 해운에서 그죠? 해운에서 축이 오거나 또 뭐? 해운에서 미가 오는 경우에 뭐가 된다고요? 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봅니다. 지금 보면 자 이게 이제 세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2015년도에 뭐예요? 그때 격이 한번 깨지겠죠. 근데 이때 격이 깨지고 그때는 그 대운이 아니에요. 아 이거 대운이 아니었네요. 맞네요. 맞아요. 잘 봤어요. 여기서부터 대운이 바뀌니까 이거는 충미충이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이 대운에는 충미충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봤더니 언제? 55세. 자 55세 내년 내후년이 되는 요때에 충미충이 한 번 오네요. 여기 정민은 이거는 또 대운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55세에 오는 충미충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신축 때. 다시 돌아가서
51 때문에 신축 때문이다. 그쵸? 네. 자, 신축.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 네. 그때가 언제더라고요? 55세. 55세에 무슨 충미충. 55세 무슨 뭐였죠? 신축. 그죠? 신축. 요때에 뭐가 된다는 거죠? 충미충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나요? 자, 이렇게 이제 요때에 일어나는 것이 충미충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이제 충미충이 난다. 자, 봅니다. 축과 뭐가? 미가 뭘 한다고요? 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언제 일어난다고요? 55세. 55세 신축년에 왔을 때 요런 줄 이때 벽이 충미충으로 해서 벽이 깨지는지 아니면 도리어 좋아지는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봅니다. 자, 충미충이 일어났어. 축중에는 뭐가 들었다? 개, 신, 기가 들었다. 미중에는 정, 을, 기가 들었어. 자, 지지는 충을 하고 형을 하고 생극제와 형충합의 팔법을 거쳐.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했다? 작용이라 했다. 작용이라 했다. 그러면 그것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지지에서 지장량에서 일어난다. 자, 충미가 충이란다라는 것은 축이라는 글자와 미라는 글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충돌을 하게 되면 얘네가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니라 얘네가 품고 있는 뭐 얘네들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얘네들의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변화운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지지는 충이 됐든 형이 됐든 합이 됐든 이렇게 하는데 자, 합이 됐다고 합시다. 다른 예를 들어서 합이 되면은 자, 예를 들어서 합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죠. 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면 되게 좋다. 이렇게 10만 8천 이 동네 명이. 자, 내가 희신이야. 너가 나랑 합을 해서 그럼 좋았다는 건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 내가 귀신이야. 소위 다른 말로 깡패야. 그러면은 내가 너랑 합을 하면 좋아하는 인생 초진. 인생 조지는. 그러니까 합이 좋다고 그러니까. 자, 무엇과 결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네. 다 그와 같다니. 이거는 이 학문은 무슨 학문이라고요? 희기의 학문이에요. 어떤 것이 희한가 어떤 것이 기한가. 자, 그러면 충으로 오면 옵니다. 자, 충미는 지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변화작용이야. 네.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난다고? 지장간에서. 지장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자, 지지는 충이라고 하는데 천간 운동은 뭘로 한다고 그랬죠? 극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극을 하는 걸 봅시다. 자, 봅니다. 충미충이죠. 미에서 충을 때리면 무슨 충? 미축충이 되는 거죠. 이게 10만 8천이야. 충미충. 미가 동하면은 미축충이 되는 거고 축이 동해서 일어나는 거 충미충이라는데 그 결과는 뭐?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왜 다르다? 왕상 휴수 때문에 다르다. 왕세 때문에 그 작용은 동일한 작용이지만은 결과가 어떻다? 전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별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이야? 네. 충미충도 충, 미축충도 충. 그런 게 안 돼. 그 말이 안 돼.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봅니다. 그러면은 수극화죠. 그렇죠? 그러면 개극 뭐가 된다? 정. 그 다음 또 뭡니다. 금극목이죠. 신극을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는 같은 말이라 공비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개가 정을 극하고 신이 뭐? 을을 극하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찾아봅니다. 정은 뭐죠? 정 비견. 이게 비견이자 이게 격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격이 이 충미충이 일어나면은 심각한 타격을 본다라고 보기엔 타격을 받는다는 소리네요. 네. 그래야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신극을이니까 을은 뭐죠? 인수. 인수네요. 자, 인수가 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극을 받는다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것은 반드시 법칙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따라해봅니다. 여러분들 다 외웠죠? 네. 왕자 충수의 쇠자 발이요. 쇠신 충왕 왕자가
자, 혼자 어려워요. 뭐라고요? 왕신 쇠. 아니 그럼 해봐. 왕자 충쇠 쇠자발. 옳지. 왕자, 자, 황 교수님 한번 뭐라고? 왕자 충쇠 쇠자발. 여기서 말하는 쇠자발은 무슨 발? 뽑히는 발. 뽑히는 발. 그죠? 세신충왕 왕자발. 이때 발은 무슨 발? 네, 피어난다, 발달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왕세를 당연히 두 개의 인자가 부딪히면은 이 왕세를 표현하지 않으면은 어느 게 뽑혔는지 어느 게 풀렸는지 모르잖아요. 변별을 쓰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진짜 격이 깨지는지 아니면 격이 깨지지 않는지도 알 수 있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어. 그 만약에 격이 깨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법칙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격이 깨지니까 무엇을 조직해라는 말도 있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네. 자, 보자. 그러면 이게 어느 대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해자축의 겨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동령에서. 자, 수는 왕령이죠. 예. 정화는요? 화는 수령이죠. 자, 그러면 왕이죠, 얘가. 왕자, 충, 쇠, 쇠자, 뭐, 발이야. 이렇게 되면 정화가 뽑히네. 네. 정화는 뭐죠? 격이에요. 격의 뿌리죠. 그러면 요때 요 해에 그러니까 뭐가 된다는 거죠? 격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럼 격이 깨지면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도 어떻게 되죠? 쏟아지겠죠. 맞아요, 맞아요. 예. 자, 봅니다. 이 수는 뭐죠? 수관인. 관이네요. 관성이네요. 관성. 그러니까 정관의 관성에 의해서, 그죠? 관성에 의해서 무엇이 뽑힌다고요? 격이 깨져. 관성에 의해서. 이럴 때 말하는 관성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표현하는 관성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걸 우리는 관제라고 그래요. 관제구설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관제구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자, 대답합시다. 이럴 때 명예를 중시해서 예를 들어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이거 되겠다는 거예요. 똥 밟는 거예요. 골로 간다는 소리예요. 격이 뭐다 한다고요? 깨진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엄중하게 지금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청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뜯어봐요. 설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때 정치를 해서 무슨 뭐 의원이 되었다 하자 이게. 그럼 그 해에 그걸로 인해서 뭐가 선거운동을 잘못했든지 돈 써서 뿌렸든지 뭐 이런 차원에서 그걸로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관제가 생기고 격이 깨지면 격이 재물도 깨지면 깨지고 명예도 깨지고 다 깨지고. 다 깨지고. 그래서 이럴 때 관으로 나가면 된다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관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망치는 여기에 별 몇 개? 다섯. 별 다섯 개야. 무슨 인수가 그러니까 내 사주에 무관 사주인데 가상의 수가 어쩌고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해요. 이렇게 변화의 법칙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예.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제가 이럴 때, 이 해에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벽도 깨지고 내용물도 깨진다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때 정치하려고 날입니다. 그럼 뭐도 잃어버린다고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럴 때 꼭 그럴 때 하고 싶은데 그런 또 인연이 만들어져 보면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도시락 싸고 말려라. 왜냐? 그렇게 신축년이 되면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뭔지 알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들어왔어요. 네. 제가 들어왔다고. 제가 들어왔다고. 환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큰일 난다. 심지어 깨진 자, 정인이 걸고. 그러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금이 을목 깨지는 것도 설명 맞아 해주시죠. 그 설명했어요. 설명했잖아요. 정인이 깨졌으니까 어머니 문제가 필히 일어날 것을 너무 가능하죠.
그럴 때 이제 어머니의 건강도 만약에 살아 계신다면 어머니의 건강도 그때는 염려가 되죠. 아주 똑똑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지? 그렇다면 뭐를 그럴 때에는 그런 걸 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일어나지 않는 거죠. 피할 수가 있어. 그런데 육체적인 문제 같은 게 만약에 어머니가 살아 계신다면은 육체적인 문제 같으면은 그거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자주 어떻게? 자주 어머니 찾아뵙고 미리 저 병이 나기 전에 검정을 받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그러한 일을 막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그런 일들은 우리는 애초에 없애는 게 아니라 미연에 알아서 그것을 피해가게끔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양반이 한 말 중에 여기 또 이런 말. 천간에 병이 두 개가 떠 있어가지고 물상적으로 태양이 두 개가 떠 있어가지고 굽신거리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말은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지 지금 그런 비견이 벽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강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글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서는 뭐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우선 이제 올해는 이제 기해년이 되겠죠, 그죠? 기해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해년이 된다라는 거는 우선 지금 여기에서 이 학문에서 말이죠. 이 학문에서는 뭐가 상신이라고 그랬죠? 상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욕. 얘가 상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상신인데, 그죠? 얘가 상신인데 얘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신의 힘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빼고 있는 것이죠. 얘가 뭐라는 것이죠? 기신이라는 거예요. 기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 기신은 뭐예요? 기신이 지금 상관이죠. 상관. 상관. 이 상관이 기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얘가 지금 현재는 올해는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죠? 해중에는 뭐가 들었죠? 수. 모가빔. 임이 들었죠. 얘네가 뭐예요? 원국의 천간에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결국 활성화가 일어나겠죠. 네. 해중에 얘네들이 원국에 있으면 원국에서 활성화될 거고 원국이 없으면 어디에? 세운과 월운과 일운에서 활성화되겠죠. 네. 무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여기는 지지는 그래서 천간과 달라서 희기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뭐죠? 이 지장간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요, 그래요? 자, 봅니다. 그럼 얘는 지금 희신이에요, 기신이에요? 희신이고 얘는요? 절대적으로는 희신이죠. 얘는요? 기신. 얘는? 호국수니까 기신. 자, 상신이 이대원에서 뭐예요? 희신이. 상신이 뭐예요? 얘가 인성이잖아요, 인성. 네. 인성은 상신을 도와주는 거를 기신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희신이. 기신. 기신 빼는 게 그래 우리 아니, 수생목인데 왜 자꾸 그래? 인수 얘를 찾아야지, 얘 희귀를 찾아야지. 지금 허 교수님 지금 얘를 뭘로 나는 지금 지금 뱀을 보고 안 되지. 이걸 봐야지. 상신 내용물을 줘야 균형을 이루잖아요. 균형은 항상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상신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문은 그러니까 기신이에요. 희신이. 갑은요 희신이. 희신이고 얘는요 인수는 희신이. 희신이에요. 자, 올해 같은 해운에는 어떤 거냐? 뭐가 그러니까 활성화되는 것이죠? 자, 봐요. 원국에 있어야 된다. 원국에 없는 건 내 것이 아니에요. 원국에 뭐가 있죠? 여기 있네, 얘가. 그러니까 올해는 뭐가 활성화되는 것이죠? 상신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인수가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보살피고 이러한 것 등이 뭐예요? 희신. 희신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좋아해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올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누가 공천 달라 그러면 줄까 안 줄까요? 줘요. 여기에서 팔라는 거야. 공천을 올해 같은 경우에 니 그래 위원장 줄게 한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왜? 인수가 희신이고 그것이 상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뭐야? 독이다, 약이다. 그래서 하루만 보면 안 돼. 올해만 보면 안 돼. 그런 거는. 그래서 미래에 닥쳐올 것이 원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살펴서 그걸 찾아야 돼. 봤더니 그게 어떻게더라? 풍년. 그래, 후년에. 큰일 나더라. 내후년에 네. 발서 달라지더라 이게.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원하면은 돼요. 공천 그래, 있네요. 공천이 아니라 저거 뭐야 그 위원장 위원장. 자리를 받을 수가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나가 예를 들어서. 나가지. 그다음에 후년에 잡는데. 그렇죠. 나가서 떨어지겠죠. 이거는 이제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자 이게야. 그랬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안 되죠. 오히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는 눈을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봐라. 왜 그러한가? 여기 임수는 뭐예요? 관이죠. 간. 칠살이죠. 네. 근데 이 관인데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원국의 천간에 있어야 결합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얘는 없으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죠? 연과 월과 일과 이렇게 일어나겠죠. 네. 이때에 일어나니까 네. 이것이 비록 희신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사주에서 일어나요? 아니요. 밖에서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깥의 활동은 굉장히 좋아지겠죠. 관성적인 것은. 내면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야 인수와 관인이 다 희신이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거는 이제 공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작살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 뭐 싸고 빨려야 된다고? 도시락. 도시락 싸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십니다. 네. 네. 목도 아프고. 네. 그럴까요? 네. 그래요.